자, 에코프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에 14만 원 선을 위협받으면서 마이너스 5%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월 26일 19만 원을 찍고 내려온 흐름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때서는 우리가 무슨 황제주가 귀환했다, 시장에서 온갖 화려한 뉴스가 쏟아질 때 지금 계단식으로 피말리는 계좌를 보시면서 정말 지독한 자괴감과 공포가 느껴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 2차 전지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캐즘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는 겁니다. 자, 온갖 흉흉한 상상력이 멘탈을 갉아먹으면서 다른 반도체주나 바이오주들은 실적주들은 시장을 연일 불을 뿜어가면서 날아가는데 내 종목만 지금 깡통을 차면서 밑바닥을 기어본 저로서도 누구보다 뼈저리게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실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대체 왜 빠지는지 그 악랄한 구조를 모르고 공포에 휩싸여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흔들림을 가져갈 때, 지금 이 14만 원대의 잔인한 썰물에 대한 하락이 기업 펀더멘털의 완전적인 구조적인 붕괴인지, 아니면 고점에서 빛을 내서 올라온 무거운 개인들을 강제로 청산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잔혹한 털기 구간인지, 그 화려한 이면의 진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피말리는 하락 속에서 명확하게 찍힌 신용장고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막연한 공포 대신 이성적인 생존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시게 되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손절하는 자리인지 과연 버틸 자리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 번씩 보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9,000원에서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진 이런 주가를 보시면서 지금 현재 보라색 선 60일선 위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인데,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선이 지금 21선이 초록색 선인데 21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생명선이 무너졌다, 추세가 끝났다, 기계적인 투매로 인해서 시장에 물량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래를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런 장기 추세선, 그러면서 매매 동향포를 좀 보시면요, 3월 16일이었습니다. 지금 3월 16일을 보시면 주가가 14만 원대 박스권에서 헤맬 때 기관 투자자들은 무려 29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폭탄 물량을 시장에 던졌는데 연일 이어지는 그 기관들의 이런 매도 폭격, 그런데 이런 피말리는 하락 구간 속에서 이 엄청난 고통의 물량 누가 받았냐고요? 바로 개인들이 받아냈습니다. 개인들이 하락하는 칼날을 개인들이 맨몸으로 받아가면서 이런 무자비한 수급의 비극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오늘을 좀 보시면요, 주가는 지금 마이너스 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신용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차트 상단의 녹색선, 이 신용 잔고율이 주가가 무려 24%나 수직 낙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빚을 내서 투자한 신용 잔고율 녹색선은 크게 꺾이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액면 분할까지 다시 한번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용과 함께 미수를 당겨서 빚으로 주식을 산 개미들이 손실을 확정짓지 못한 채 이자를 내가면서 고통스럽게 지금 버티기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자금들은 이런 잔인한 시장의 생리를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개인들이 이런 신용 물량을 가득 찬 종목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돈을 써서 한 번에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가를 지금 61선까지 아래로 밀어버리면서 신용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한 개인들의 물량을 아침 동시에 홍가에 강제로 반대 매매로 쏟아지게 만들면서 저 멀리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최후의 방어선까지 지금 가격을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차 잔고율을 보시면 1,600만 주
상회하면서 엄청난 물량으로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역설적인 포인트가 이 1650만 주라는 거대한 공매도 대기 자금은 주가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턴 어라운드 하는 순간에 시장이 억지로 주식을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 아주 강력한 쇼커버링의 로켓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지금 19만 원대의 매물들, 이 개인들이 비명을 가득한 구간, 아래로는 신용을 털기 위해서 기간 조정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가격보다 먼저 깎여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멘탈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신용이 안 털린다는 건 이런 피말리는 건조한 하락 속에서 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고통스러운 행보 속에서 악성 비트 물량이 강제로 청산되는 순간 차트가 가장 가벼워지는 시간에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체장고 1650만 주 주가가 환매수로 돌변한 그 폭발력, 그 지루한 투매 유도의 끝자락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잡고 가장 싼 가격에 여러분들의 피 같은 물량 넘기실 겁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흐름으로는 악성 개미들을 말려 죽이는 이런 지독한 조정 구간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뭐죠? 지금 얻으신 이런 지식은 결과적으로 오늘의 데이터 값이라는 거예요. 내일 오전 9시 5분이 됐을 때 우리가 실전이라는 주식을 봤을 때 아무런 쓸모없는 나약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시작과 동시에 호가창을 미친 듯이 요동치면서 오늘 깨진 이런 흐름들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파란색으로 바뀔 때 과연 이성적인 판단 가능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내일의 호가창은 여러분들의 심박수를 정말 쥐락펴락하는 정말 이성을 마비시키는 살아있는 괴물이 돌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중 추가 하락을 좀 더 유도하는 이런 가짜 투매와 함께 진짜 갈색 121선을 직행하는 구조적인 붕괴의 찰나에 여러분들은 혼자 버티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공포는 결과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막아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하신 건 단순한 예측이나 위로가 아닌 실전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이 13만 원에서 크게 깨지 않고 우리가 3분 이상 버텨내면서 이탈하면 진짜 구조적인 붕괴가 나온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가짜 투매니까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까지 제가 냉혹하고 기계적인 마지노선 분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 고점에서 물려서 피눈물 나는 흘려본 개미들이기 때문에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전쟁이 열릴 때 방패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내일장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이 꽉 쥐고 갈 실시간적인 대응 필터와 함께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직접적으로 싸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지키는 제가 진짜 실전 결과는 결과적으로 문자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타점은 제가 문자로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기업 가치와 함께 전기차 캐즘 공포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에코프로의 진짜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를 단순히 2차 전지 테마로 탑승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는 거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들이 바로 캐즘에 대한 공포라는 거죠. 자, 언론과 시장은 지금 연일적으로 지금 도배를 하면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가 모빌리티가 내연기관에서 정동화로 넘어가는 이런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은 역행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수긍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의 이런 둔화는 앞으로의
초기적인 얼리 어댑터의 시장을 끝나면서 대중화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런 대중화로 한번 넘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당연한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혹독한 이 캐즘의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어설픈 2등, 3등 기업들은 시장에서 모조리 도태가 되면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춘 1등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 그런 엄청난 불을 독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주식 액면 분할 이슈를 두고 단순한 유동성 장세, 이른바 개미꼬식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얇은 지식의 대중들은 이런 기사를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자,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물량을 내던지기조차도 바쁘실 텐데 저가 볼 땐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본질 가치를 좀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주당의 가격이 10만 원대에서 만 원대로 낮아지면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향후 전기차 업황에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기간 공포를 조장하면서 주가를 밑으로 누르는 건 오히려 액면 분할, 이런 이벤트 전에 개민들의 악성적인 물량을 뽑아내려는 가장 싼 가격에서 뺏어내기 위해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라의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회까지 포기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은 시점에서 타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적인 타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실시간적인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새로운 상승에서 기회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왔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에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